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일 신한투자증권에서 게임 미디어 엔터 리포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신호가 지금 떴어요.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에서 작성한 리서치 리포트입니다. 지금 한한령이 해제의 청신호가 지금 떴습니다. 한한령을 해제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지금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작을 한중 동시 방영하는 것, 두 번째는 10,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오프라인 공연장 대관을 한국 가수들에게 허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받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외자판호 발표가 지금 난 것이죠. 따라서 12월 28일에 연말에 났습니다. 게임 업체들의 중국 외자판호 뉴스가 공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미디어 엔터 업종까지 연쇄적인 모멘텀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플러스 관광, 거기다가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같은 친구들도 수혜를 충분히 입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죠.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OTT는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급등했을 때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OTT는 분명히 나중에 또 살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가격은 아직까지 정확한 수익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원위치가 왔습니다. 가격이 또 발을 한번 담궈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GK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뭐 탑픽을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GKL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새로운 신규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또는 이제 유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다가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이 나면 조금씩 분할 매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개발사의 게임 외자판호는 총 7건이 발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형사들의 흥행 가능성이 있는 비교적 최근작 판호가 발급이 됐죠.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급등을 한 것이고요. 대형사 개발의 비교적 최근 작품의 위주다라고 봤을 때 중소형사나 흥행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작품을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작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은 마켓을 조금 열겠다, 플러스 상장되어 있는 대형사들을 우리가 또 주식으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또 충분히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주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원래는 이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마지막에 허가가 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판단해서 제일 마지막에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일 먼저 났죠, 지금. 그리고 MMOR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게임 시장, 게임 실력뿐만 아니라 게임 시장도 상당히 우월한 편이에요. 뭐 본인들이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우리나라 게임은 다른 외국의 게임에 비해서 재밌습니다.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일게이트 이제 종목들을 이제 한번 봐야겠죠. 회사 이름들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는 이미 한국에서 흥행이 이미 되었죠. 그죠? 그리고 넷마블의 제2의 나라, 에픽세븐, 그랑사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라고 지금 나왔네요.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이미 많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죠. 그죠?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트아크의 판호 발급이 가능했던 이유는 게임 내에서 과금을 통해 강해질 수 있거나 공성정면 PK가 유일한 컨텐츠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하는 뭐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로스트아크 현질하면 세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세질 수 있는 캐릭터가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지속성 있게 보는 스토리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도 뭐 이미 뭐 현질 게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물론 예전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중립 의견을 냈네요. 넷마블은 중립 의견을 냈고 더 이상 중국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게임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게임 형태가 아니라고 하지만 또 오히려 사람들이 익숙한 게임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까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탑픽을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을 지금 냈는데, 이제 쿠키런이 바로 발급 및 행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한번 움직임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리포트 읽고 나서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제 쿠키런을 지금 찍었고요. 데브 시스터즈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외자 판호 발급된 게임사들을 보면 넷마블 친구들이 지금 되어 있고, 넥슨이 지금 메이플스토리 모바일, 메이플스토리는 정말 끈질깁니다. 그죠? 이렇게 스마일게이트 이렇게 지금 잘 보면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지금 스마일 게이트나 슈퍼 크리에이티브나 뭐 이런 친구들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엠픽셀도 그렇고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뭐 마케팅 지유가 엮여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같이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거의 메인이죠. 그죠? 넷마블이 지금 중국 외자 판호가 발급된 기업 중에서는, 상장사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게임도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미디어 쪽에 조금 더 저는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미디어 쪽을 더 우리의 먹거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지금 사드 이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가 지금 다양한 다시 또 관계를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죠? 25, 21라든지 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이미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고 뭐 북한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하고, 여기 종목이 몇 개가 나와 있죠? GKL 하고,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넷마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일단 얘네들의 목표 주가랑 한번 현 주가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면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지금 6개월 경과해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높게 잡아 놓은 상태죠. 지금 높게 잡아 놓은 상태인데 10만원대로 지금 잡고 있죠. 10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실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많이 낮췄어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지금 1월 2일자로 지금 82,800원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21선이 지금 살짝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보여지는데, 종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1선을 안정적으로 지켜낸다면 충분히 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 왔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모멘텀을 우리가 무조건 요 날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 날에 잡으면 땡큐지. 요 날에 잡으면 바로 뭐 그냥 한 20% 30% 먹어버리는데, 그죠? 일주일 만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을 보고요. 지금 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거의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왔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분명히 또 담아야 할 타이밍이 오면 또 담아줘야 되는 종목도 맞긴 하죠. 그래서 21선을 지켜준다면 오히려 유지를 하다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1선을 못 지킨다면 여기 이제 다시 기술적으로는 15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또 있다. 또 시장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시장이 막 썩 좋지는 않아서 얼마나 버텨줄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느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공매도 비중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 지금 공매도 비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 자릿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에서 20% 정도 계속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10만원까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라면 지금 가격에서 다시 또 20% 정도 더 먹는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맥스가 신한투자증권 기준으로 맥스 한 20% 지금 상황에서 더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점치고 있는데, 크게 먹지는 못하겠죠. 여기서 그죠? 작게 좀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큰 돈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특히 게임 쪽에서 호재가 일어난 것이 아직 미디어 쪽까지는 기대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이미 20%가 오른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은 조금 발이 늦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GKL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죠. 카지노고 지금 가격에서 목표 주가로 지금 상향을 지금 했네요. 그죠? 최근에 상향을 지금 한 상태이고, 2만원 지금 보고 있네요. 2만원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같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좀 최근에 급등을 해가지고 계속 탑픽이라고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GKL 현 주가인데요, 지금 상당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킵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도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솔직히 맞죠. 그죠? 여기에 전 고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가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은데, 2만원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2만원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크게 여기서 막 많이 먹을 것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GKL 같은 경우도 공매도 수량이 상당히 작아서 또 되게 매력적인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익을 좀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전 고점만 뛰어넘는다면 2만원 터치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크게 먹을 자리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먹을 곳은 없을 것 같다. 지금 35%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죠? 35%가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가 77,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77,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 계속 살아는 매수 의견인데요. 잠시만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이것도 기대감으로 오르면 올랐지, 실질적으로 발표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데브시스터즈의 장점이라고 하면 공매도가 상당히 작은 수준이고요. 지금 공매도가 상당히 작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거래일에 너무 긴 꼬리를 지금 만들었어요.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긴 꼬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유지를 해준다면, 15일 선 위에서 지금 놀아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지금 응축된 힘이 상당히 큽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횡보를 길게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또 튀어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이번에 게임주에서 내가 한 통 해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데브시스터즈 옛날에 또 크게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데브시스터즈는 꾸준히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건데, 여기 지금 물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 느낌상.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아직 거래량은 터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한번 터졌어요. 이게 시그널이 지금 좋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소량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호재가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수혜를 입을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좀 험난하긴 할 것 같아요. 위에 물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험난하긴 할 것 같지만 분명히 또 가면 크게 먹을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자 상황이죠. 분기 적자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 친구의 얘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제 기대감으로 사는 그런 주식이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이다. 탄탄하게 영업이익이 뒷받침되고 있지는 아직까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 종목이긴 하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해서 조금 수익을 먹고 나오는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좋아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급등한 상황이고 지금 중립 의견을 냈어요. 매수보다 중립 의견을 냈고, 증권상에서 중립 의견을 냈다라는 거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의 제가 게임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적자가 많아서 그래요. 거의 다 적자거든요. 보면 게임주는 영업이익이 적자라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게임주들이 막 급등할 때는 뭐 미친듯이 급등하고 20배 뭐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20만원까지 지금 갔다 온 친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급등을 했어요. 29일에 12월 마지막 날에 급등을 했고 지금 다시 조금 오늘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수량이 상당히 많죠. 오늘도 29일에도 이미 공매도 많이 때렸고 지금 121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게임주는 저도 이제 적자 내는 기업을 별로 투자하는 거는 안 좋아해가지고, 넷마블도 계속 안 좋게 지금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넷마블도 안 좋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잔치는 넷마블이 버렸는데 오히려 넷마블 안 좋다라고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네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추가적인 이미 이제 난 호재 말고 그 이후에 날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OTT 이쪽도 아직 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게임 쪽에서 지금 호재가 난 것이지, 게임 이후에 엔터나 뷰티 이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한 무브먼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공매도 수량이 엄청나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의 10% 이상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저기 밑에까지 지금 거의 나락에 왔어요. 요거를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이제 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크래프톤도 지금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지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자에 도움을 리포트를 읽으면서 리포트에 나온 종목이니까 얘가 좋다고 하니까 얘가 탑픽이라고 하니까 GKL 탑픽이라니까 사야겠다 라기보다는, 리포트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이벤트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거의 후행적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포트에서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다음 종목에 어떠한 우리가 섹터에 봐야 되는지. 지금 게임이 지금 낮기 때문에 그럼 미디어랑 엔터 쪽에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엔터 쪽도 지금 뭐 SM이나 YG 이런 쪽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친구들도 크게 먹을 때는 크게 먹잖아요. 또는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산업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아마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슈 리포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